안녕하세요. 홍재 강사입니다. 네, 우선은 동상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업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작업실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이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문턱이었던 고등 입시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의 더 큰 문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등 내신이라고 합니다. 고등 내신은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여서 1등급의 비율은 한정적인데요. 자, 과연 누가 1등급을 받을 것이며 어떤 체계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동상고 영어 학습법 1등급 받기 전략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자료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5가지 컨텐츠로 준비했는데요. 중고등의 차이점, 그리고 시간표, 동상고 내신 분석, 저의 수업 구성, 마지막으로 관리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학습 차이가 어떤 게 존재할까요? 네, 렉 걸린 거 아니고요. 자, 생각해보셨나요? 제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학교 때는요, 매우 적은 범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죠. 문제를 풀던 공부를 하던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고요. 세 번째로는 변형이 존재하지 않아서 네 번째로 암기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학년이 올라간 고등학교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요. 첫 번째로는 범위 자체가 5배에서 10배 가량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요. 실제 문제, 내신을 풀 때도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치명적인 변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 암기를 해도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네 번째로는 서술형 영작이나 어법 고치기 등등등의 다양한 서술형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습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시간표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1년, 동상고의 1년 커리큘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1, 2월 달에는 어법 어휘를 압축적으로 마스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3월 달에 내신 대비가 들어가잖아요. 내신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동상고 내신 맛보기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어떤 유형의 시험이 나와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또는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맛보기 형태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월 달엔 내신 대비 들어가고요. 5월, 6월에는 수능 심화 독해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게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공부할 예정이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또 고난도의 문법 어휘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수능 실전 모의고사 쭉 내려간 다음에 내신 대비 그리고 고1 끝났습니다. 자,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법을 마스터하셔야 돼요. 사실 중학교 때 마스터해야 돼요. 그게 안 됐더라면 저희는 고1 때 마무리하고요. 고2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년 커리큘럼 이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거고, 자, 지금부터 바로 이제 영어 내신 분석 들어가 볼 거예요. 동상고 영어 내신 분석 집중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 20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 비중이 조금 높았었는데 이제 독해 비중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율 보시면은 독해가 69%, 그리고 어법이 10%, 어휘가 7%, 서술형이 14%로 독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세부 분석을 보시면 이제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볼게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당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영어 YBM 한상호 걸 사용하고요. 보통 2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과 이렇게 진행이 됐고 모의고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개년 그래서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20개 가량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출제 유형 보시면은 거의 수능 형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주제 요지, 주장 내용, 순서, 빈칸, 문장 삽입이라서 수능 유형의 포커싱이 된 동상고 영어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내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영어 내신의 학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더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굳이 이걸 애들한테 왜 시키지? 영어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달달달 암기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더럽게 출제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동상고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돕고자 그리고 수능과 직결될 수 있는 영어 내신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뭐 이제 영작도 하나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 어법 고치기, 빈칸 뚫려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 및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총 뭐 30개가 안 되는 29개 정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적당한 비율의 영어 내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균 제가 적었는데요. 평균이 이제 뭐 72.3,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80점. 대로 이렇게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 점수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기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수업 구성과 관리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8페이지 보시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 4단계로 완성을 시키는데요. 시험 종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리뷰 테스트인데 어느 수업을 듣던 리뷰 테스트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차별화를 둔 부분은요. 분명히 지난 수업 때 배웠던 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누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누적, 3주차 때는 1, 2, 3 누적, 4주차는 1, 2, 3, 4 누적.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매주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기출도 껴서 아이들이 동시에 그 기출을 체감하고 또한 동상고 내신으로 내신 유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내신 또한 계속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누적 테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누적 테스트여서 아이들이 단어를 까먹어도 암기를 해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적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누적 테스트에 영영풀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가 꼭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한 뿐만이 아니고요. 영영풀이의 식인 문제도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복습은 이제 아이들의 쪽지 시험 같은 경우인데 문법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쪽지 시험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동상고에 거의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모의고사로 내신 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제 교재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업용 교재, 그리고 과제용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해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고 해석하는데, 구문식으로 해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뭐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 배경 지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분석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 분석지를 받으려고 수업을 듣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만큼 분석지가 아이들한테는 고퀄리티의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형으로 넘어가면요. 본문 암기를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빈칸 넣기, 어법 고치기, 틀린 거 고르기의 워크북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문제는요. 원문이 변형이 안 돼 있고요. 심화 문제는 원문 변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2번의 기회를 거쳐서 본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실전 모의고사로 유사 난이도, 유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계속 보시면은 저의 수업의 차별화된 점을 몇 가지 보시면요. 그것 중에서 보시면 이제 3번 같은 경우 차별화된 수업의 3번에서 내신 기출풀이가 매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이 시험을 응시해야지만 합격을 하고 패스를 하고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이래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유형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서 실제 중간고사를 쳤을 때 내가 계속 봤던 익숙한 유형이 보여서 더 잘 풀리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타임어택이라는 건데 아마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첫 시험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돕고자 제가 1주차 바로 첫 수업부터 아이들에게 내신 대비 첫 수업 때부터 바로 타임어택이 들어갑니다. 시간제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6번 보시면은 단권화 노트인데요. 아이들 개개인별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저만의 단어 공부법입니다. 이 공부법에 대해서 전수할 거고
마지막으로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답노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넘어가 보죠. 1단계 리뷰 테스트고요.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플러스 누적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10페이지 가시면요. 어휘에는 당연히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휘, 영영풀이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휘집 제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파이널 복습 테스트 식이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대면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시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자가진단,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고퀄리티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관리 부분 전달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관리 또한 수업만큼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아직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중딩틱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클리닉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업 전 30분, 수업 후 30분, 총 1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직접적인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종 테스트 미통과자들 당연히 응시해야 되고요. 클리닉에. 그리고 추가 문제풀이, 그러니까 양치기 이제 소위 말해 추가 문제풀이를 원하는 학생들 참여 필수고요. 그리고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클리닉 때 꼭 참석하면 너무 좋고요. 과제 미완성은 그냥 필수예요. 필수.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갈 겁니다. 필수 참석해줘야 되고 조교가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단계 클리닉으로 구성이 되는데 개별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어휘 관리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권화 있죠. 이 단권화가 개별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휘 관리 별도로 진행을 하고 오답노트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클리닉 때 재시험과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휘 관리 샘플이고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한영, 영한, 영영풀이 식으로 제가 어휘를 관리할 거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헷갈리는 학생 경우는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문법을 할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수업 때 아이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근거에 밑줄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거 찾기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 이거 어떻게 찾았어? 돌아오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 연습을 같이 할 거고, 단어 단권화로 끝납니다. 단권화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오답노트를 어떻게 함으로써 제가 빈틈을 채워줄 겁니다. 자, 어법 정리 예시 샘플하고요. 15쪽 보시면. 그래서 이제 16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오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클리닉 때도 합격을 못한 겁니다. 패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새벽까지 계속 영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영상만큼은 컨닝을 안 하겠지 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점검하는 게 영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 오기를 바라면 이 뜻은 제가 끝까지 합격을 이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은요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요? 네, 4시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저도 깨어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는 문은 확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결과나 진도 과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나가고요. 결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학원 측에 말씀 주시면은 유튜브 링크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과 영어 내신 대비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수능 대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마지막 집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신 때와 수능 때는요. 같은 도구예요. 영어.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수능과 내신의 차이인데요. 내신은 동상고에서 동상고 영어쌤이 원하는 식의 공부를 하고 이 원하는 식의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전략,
동상고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은요, 아시겠지만 수능 유형은 정해졌고요. 뭐 킬러 문항 어떻게 존재하고 뭐가 있고 선지가 어려워진다. 잘 분석해야 되고 철학적인 지문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의 활용이 중요하다. 등등등. 그러니까 같은 도구로 활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출제자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한 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한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은 본인 실력을 시험지에 녹여내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자,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 도움은 되긴 할 테지만 저랑 같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으로 과연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콕콕 집어서 저희가 다 같이는 아니겠고 한 1등급에 가까운 혹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학습을 저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영상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학원 측이나 또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업업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려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치는 홍주의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